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해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걸려서 끝내 하지 못한 선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는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나만은 다르게 살아야 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모두가 타협할 때 나만 고집을 부려야 하는가? 모두가 받아들일 때 나만 거부해야 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한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백이와 숙제. 이 두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도덕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쓸데없이 고집 부린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편,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부분에서 사마천이 가장 먼저 쓴 이야기가 바로 이 백이숙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기의 열전 부분,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부분에서 사마천이 가장 먼저 쓴 이야기가 바로 이 백이숙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천은 성공한 왕이나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굶어 죽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썼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도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때에 맞춰 유연하게 변할 것인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백이와 숙제는 형제였습니다. 정확히는 이복 형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달랐다는 뜻이죠. 이들의 아버지는 고죽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고죽국은 지금의 중국 북쪽 요령성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아버지인 고죽국의 왕은 자식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숙제를 특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죽으면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관습을 깨고 막내에게 왕위를 주려 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하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숙제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위는 맏형님께서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숙제는 아버지의 뜻보다 형제간의 순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사양한 거죠. 그러자 맏형인 백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왕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게 아버님의 뜻이다. 나는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백이도 왕위를 거부한 겁니다. 두 형제는 서로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형님이 하십시오. 아니야,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이가 먼저 나라를 떠났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러자 숙제도 형을 따라 나라를 떠났습니다. 형님이 안 계신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형제는 이렇게 해서 왕위를 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아름답다. 형제간에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 왕이 없으면 백성들은 누가 돌보나? 자기들끼리 양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백의와 숙제는 자기들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백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숙제는 형제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라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결과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백의와 숙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이들은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들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두 형제는 나라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덕이 있고 어진 왕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주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런 어진 왕을 섬기며 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주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왕은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나라를 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은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주왕은 백성들을 괴롭혔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직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왕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나무에 걸어 숲처럼 만들어 놓고 밤낮으로 놀았다고 합니다. 또 간신들의 말만 듣고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고 신하들은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나라의 무왕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폭군이다.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이게 무왕의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왕을 지지했습니다. 은나라의 신하들 중에서도 무왕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은나라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백의와 숙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왕이 은나라를 치려고 출정하는 날 두 형제가 무왕의 말고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의 몸으로 임금을 치는 것이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무왕의 신하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무왕의 스승인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말렸습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해치지 마라. 그래서 백의와 숙제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무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왕은 은나라를 쳤고 주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는 무왕의 편을 들었습니다. 무왕은 폭군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무왕은 훌륭한 왕이 되었고 주나라는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럼 백의와 숙제는 틀렸던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왕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백의와 숙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폭군이라 해도 신하가 임금을 치는 건 옳지 않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해도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왕이 옳았을까요? 백의와 숙제가 옳았을까요?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무왕이 옳았습니다. 폭군을 무너뜨렸고 백성들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원칙만 놓고 보면 백의와 숙제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 아버지 상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시의 도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가 좋아도 인정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왕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백의와 숙제는 달랐습니다. 두 형제는 주나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친 나라다. 우리는 그런 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수양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진 겁니다. 수양산은 외딴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두 형제는 그곳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살았습니다.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출신인 이들이 산속에서 고사리를 캐먹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몸은 지치고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고사리도 주나라 땅에서 자란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두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사리조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두 형제는 굶어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들은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는구나.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면서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신농, 우 하나라의 시대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죽음이여, 운명이여. 이게 백의와 숙제가 남긴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기들만 옛것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슬픔, 자기들의 뜻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 죽음만이 남았다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산속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왕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백의와 숙제 같은 고집쟁이 형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을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단하다.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킨 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백의와 숙제는 어리석었습니다. 조금만 타협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백의와 숙제는 대단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이 모순이 바로 백의와 숙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백의와 숙제가 죽은 뒤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을 지킨 사람들이다. 왕위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특히 유교 사상을 따르는 학자들은 백의와 숙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자도 백의와 숙제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옛날에 어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고지식하게 원칙만 따지다가 쓸데없이 죽었다.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했다면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사마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천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백이숙제 열전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한무제 시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흉노족과 싸우다가 항복했습니다. 황제는 크게 노했고 모든 신하들이 이릉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했습니다. 이릉은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황제는 사마천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에게 궁영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궁영은 남자로서의 능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죽고 싶었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작한 역사책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치욕을 참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백이와 숙제는 원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살아남기 위해 치욕을 감수했습니다. 그럼 누가 옳았을까요? 백이와 숙제처럼 원칙을 지키다 죽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마천처럼 치욕을 참고 살아남는 게 옳은가? 사마천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도는 과연 옳은가 그른가? 착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가? 백이와 숙제는 그토록 어지럽는데 굶어 죽었다. 반면에 나쁜 짓을 하고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가? 사마천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게 사마천이 백이와 숙제를 통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생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사는가? 정직하게 사는 게 과연 이득인가?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사마천은 왜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열전의 맨 앞에 놓았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마천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마천은 역사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이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도 기록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마천은 도덕과 성공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도덕적으로는 훌륭했지만 현실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무왕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해서 항상 나쁜 결과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마천은 이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셋째, 사마천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배기와 숙제를 통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천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죽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욕을 당하면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살아남았습니다.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사마천은 비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사람일까요? 사마천은 배기와 숙제를 통해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원칙을 지키다 죽는 것과 목적을 위해 치욕을 참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가? 사마천은 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모두 기록했을 뿐입니다. 넷째, 사마천은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배기와 숙제는 당대에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줍니다. 역사에서 잊힌 사람들에게도 자리를 줍니다. 사마천은 그게 역사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사마천은 후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싶었습니다. 배기와 숙제의 이야기는 명확한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마천은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기와 숙제의 이야기를 맨 앞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란 무엇인가? 옳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이게 사마천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기와 숙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직장에서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밉보이고 승진에서 밀리고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기와 숙제처럼 원칙을 지키다가 직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자기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배기와 숙제는 자기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을 선택했다면 그 타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칙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하게 꾸짖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볼 것인가? 배기와 숙제의 아버지는 막내에게 왕위를 주려 했습니다. 원칙을 깨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때로는 원칙보다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변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백이와 숙제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기들만 옛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믿는 가치를 지킬 것인가? 이것도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백이와 숙제는 자기들끼리만 외롭게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기 원칙만 고집하다가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합니다. 넷째, 성공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백이와 숙제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왕위도 버렸고 굶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인가? 아니면 자기가 믿는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게 성공인가?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과 명예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해집니다. 백이와 숙제는 마음의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자기 양심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섯째, 타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타협은 나쁜 것일까요? 백이와 숙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타협했습니다. 치욕을 참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완성되었고 우리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협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타협이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타협인가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타협이라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한 타협이라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백이와 숙제는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산에서 둘이서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건 때로는 외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면 그건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일곱째, 후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백이와 숙제는 후회했을까요? 죽기 직전에 그때 타협할 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남긴 노래를 보면 슬픔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에서 후회 없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백이와 숙제를 미화하지 맙시다. 그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들 생각에만 빠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백이와 숙제를 비난하지도 맙시다. 그들은 어리석었지만 동시에 용감했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으니까요. 그들을
쓸데없는 고집쟁이라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무왕이 옳았는지 백의와 숙제가 옳았는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둘 다 나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회색입니다. 그 회색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집시다. 백의와 숙제는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감수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원칙을 선택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백의와 숙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섯째,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입시다.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 잊힌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백의와 숙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원칙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들도 나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곱째,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백의와 숙제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건 사마천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조부모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질문을 던지는 것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사마천은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착하게 사는 것이 과연 이득인가? 하늘의 도는 공평한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때로는 더 가치 있습니다. 아홉째,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백의와 숙제는 인생의 끝까지 자기 방식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며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가치를 지키며 살 것인가? 둘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선택에 대해 떳떳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 번째,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도 저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때 다르게 선택할 걸 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어 하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의와 숙제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품고 사는 것, 이 질문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옳았다 또는 이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이와 숙제가 옳았는지, 무왕이 옳았는지, 타협이 나쁜 것인지, 원칙이 중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이야기의 가치입니다. 쉬운 답을 주는 대신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고전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오늘 하는 선택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게 되고, 오늘 돌아보는 과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우 본키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항우는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었지만 결국 유방에게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입니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이와 숙제가 자기들에게 떳떳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